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연말 연시 잘 보내셨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제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6,400선 유지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 4,800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큰 상승 보였습니다. 1,820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코인베이스와 테슬라 모두 1%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47,000선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최근 이 비트코인 가격이 2021년 6월과 7월 차트와 비슷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일봉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하락한 다음에 하락 심리를 키울 대로 키워내고 그 다음에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45,500달러 지지를 만들어놨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서 좀 하락 심리를 키우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몇몇 알트코인들에서 지금 하락 쐐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말 사이에 몇몇 코인들이 10에서 20%,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7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BKCM CEO가 메타버스 알트코인, 마나와 엑시 인피니티, 샌드 등이 올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놨습니다. 네, CNBC 기고가이자 암호화폐 전문 투자 회사인 BKCM CEO인 브라이언 켈리가 디센트럴랜드와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등 이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2022년에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냈습니다. 메타버스는 일단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현실 같은 가상 세계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켈리는 이 가상 현실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 디센트럴랜드 상에서 부동산을 살 수가 있고 상점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이 디센트럴랜드가 앞으로도 또 한 번 큰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엑시 인피니티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하면서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들을 앞으로 좀 더 거래를 많이 하고 구매하고 판매하는 등 이 수익이 좀 더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른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참가자들이 NFT와 게임 경험을 공유를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샌드박스 가상 세계가 좀 더 커지면서 샌드박스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단 이 세 개 메타버스 알트코인들 모두 상승세가 좀 더 커지면서 네트워크 효과를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지금의 이 NFT와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2017년 당시의 비트코인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는 사람만 아는 시장이라면 앞으로 좀 더 커지면서 2022년에는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생활을 하고 NFT를 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포브스가 올해 비트코인 임금 지급 수단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포브스가 올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임금 지급 수단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포브스는 임금이 대폭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구매력이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변동성의 위험이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부담스러운 대학 등록금 대출이나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 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이런 방법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보수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또 월급만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임금의 어느 정도 일부를 좀 비트코인으로 적립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상속 증여 시에 암호화폐 평가액 산정 방식을 바꿉니다.
네, 올해부터 상속 증여세 신고 납부를 위한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이번에 고시한 4개의 거래소는 코인원과 코빗, 빗썸, 업비트 4곳인데요. 여기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 상속 개시일과 증여일 전후로 각 한 달 동안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앞선 4곳 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이 일평균 가액 혹은 종료 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함의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 한 달 동안의 일평균 가액을 다 더해서 그 평균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계산을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만큼 국세청에서 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화면을 2022년 3월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이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 기준일을 입력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서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유예가 됐지만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는 건 이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